자,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제 우리 마지막, 방학기 마지막 수업으로서 원의 방정식 뒷부분하고, 이제 도형의 도형의 이동, 그죠?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 이쪽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자, 좀 필요하다면, 시간을 좀 더 써서, 한 40분 정도? 네, 그 정도 수업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진행해보고, 부족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면은, 추가 촬영을 할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제 톡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본인 궁금한 문제 있으면 말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일단 저한테 보내준 친구들은 저렇게 3문제 정도였어요. 3문제 정도였고, 혹시 이거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근데 좀 그죠? 지금은 피드백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 질문 나온 거 처리하고 뒷부분에 있는 원의 방정식 마무리하고 도형의 이동 개념 잡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일단 질문 나온 게 페이지 225쪽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문제인데, 자, 407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할 때 그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잡는 데 있어서 X축 기준으로 위인지 아래인지,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에 따라 좌표를 좀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쉽게 잡을 수 있다, 요건데, 자, 일단 407번 한번 보시죠. 407번 보시면 좀 크게 쓸게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자, 407번. 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y 더하기 b는 0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그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뭐 2ax 더하기 b 더하기 by인가요? 네, by 더하기 b는 0이라는 원이 있는데, 얘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두상수 a, b의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a, b의 값을 구해달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봐봐. 우리가 이쪽 파트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 x축하고 y축에 이렇게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 원이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표준형이라는 건 어때요? 중심을 알 수 있고, 그죠? 반지름을 알 수 있는 형태, 그런 표준형으로 쉽게 표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일사분면이면 x축 기준으로 위,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이니까 중심의 좌표를 잡을 때 얼, 그리고 반지름 어라고 같다. 요거를 이용을 해서 x-얼의 제곱 더하기 y-얼의 제곱은 얼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어떤 좀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자, 근데 어때? 지금 상황은 여러분, 애초에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일단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어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에 단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대. 자, 이걸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방법. 그죠? 뭐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x의 제곱하고 2ax하고 어떻게? x 플러스 a의 제곱을 묶어주고, y 제곱하고 bx 어떻게? y 더하기 2b 제곱으로 묶어준 뒤, 뭐 없었던 거 만들어가는 형태가 가능하겠고.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래 알았던 이 방식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특징만 기억을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표준형으로 잡고 a와 b가 0보다 컸다라는 걸 기억을 해. 그러면 이게 몇 사분면에서 있었던 일인지 알 수가 있거든.
그럼 그걸 토대로 어쨌든 표준형으로부터 일반형을 전개를 해서 EAX가 되고 뭐 BY가 되고 그리고 뭐 플러스 B가 된다는 계수를 맞춰주는 게 더 방향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이걸로부터 표준형으로 바꿔서 축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혹은 그냥 표준형을 만들어서 얘에 끼워 맞추는 거지, 형태를. 자, 그럼 봐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지금 A가 0보다 컸고 B가 0보다 컸다라는 건 얘를 만약에 표준형으로 바꾼다라고 쳤을 때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란 말이죠. 자, 이해되나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뭐 그냥 이렇게 풉시다. 표준형으로부터 굳이 가가지고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 친구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풉시다. 얘가 어떻게 된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 다음에, 근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따라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A 대신에 1, 뭐 B 대신에 2 이런 게 대입됐던 거 아닌가? 자, 맞습니까? 따라서 몇 사분면의 중심이 있어요. 몇 사분면의 중심이 있다라는 거지? 중심에 X의 좌표와 Y의 좌표가 둘 다 어때요? 음수니까 4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B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X축하고 Y축이 어떻게 됐어요? 동시에 접했잖아요. 자, 따라서 그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칠판은 좀 글씨를 크게 쓰고 있으니까 많이 좀 지울 것 같으니까 이해하시고, 자, 동영상이니까 좀 뭐죠? 멈췄다가 볼 수도 있겠죠? 저 친구 어때요? 동시에 접했으니까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어때? 같겠지. 뭐하고? 반지름하고. 맞니? 여러분? 자, 따라서 어떻게 풀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분의 B는 어떻고? 같죠? 같잖아. 따라서 A는 2분의 B라는 거네요. 맞나요? 자, 그리고 뭐예요? 얘 B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을 정리를 해줘서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자, 표준형 이쪽으로 끌고 올게요. X 플러스 그냥 A로 쓸게요.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의 제곱은 넘어가 주시면 어떻게 되죠? A의 제곱 더하기 4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B잖아요. 자, 얘들아, 이게 어때요? 만약에 X축하고 Y축이 동시에 접했다라고 치면요, 이 AA, 여기 X가 아니고 Y죠. 이 AA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어의 제곱인데 축에 접하는 거니까 반지름하고 같겠어, 안 같겠어? 같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A하고 누구? 이거 루트 뒤집어 쓰고 있는 거하고 어떻겠어요? 자, 같지 않겠니? 맞아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A가 분명 어땠어요, 여러분? 0보다 컸죠. 그러니까 반지름인 거니까 양수인 거하고 양수인 거하고 같다라는 거. 즉,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A가 0보다 큰 걸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요 관계하고 요 관계 이용해주면, 자,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4분의 뭐 B제곱 마이너스 B인데, 뭐 A제곱 날아가네요. 뭐 요거까지 이용을 할 필요도 없었네. 따라서 요거 정리해주면 밑에 있는 식 B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니까 B는 0이거나 4인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어때요? B가 0이면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따라서 4였다라는 거고 A는 몇이었다? 2였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둘이 더하면 6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408번 408번도 한번 볼게요. 중심이 직선 3x 더하기 y-12는 0에 있고 이 위에 있고, 자, x축과 y축에 역시나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자, 말해줬잖아, 이 친구가 두 개라고. 자, 이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이거는 풀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해드릴게요. 잘 봐. 자, 봅시다. 1408번이 되겠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대. 이 직선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기하적인 상황이잖아.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원이 두 개가 있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평면 좌표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보는 거야.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그러면 3x 더하기 y-10인 거니까 x의 절편은 어떻게 되죠? y 대신에 0 넣으면 4인가요? 4예요. 여기. 자, 그리고 y 절편은 어떻게 되나요? 10이네요. 좀 크네요. 이렇게 되네. 그래서 직선이 뭐 요렇게 지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근데 핵심이 뭐예요?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 맞아요?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우리는 추론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과 4사분면이 있는데 3사분면에서는 지금 문제가 원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지. 어떻게 가능해? 직선이 여길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잖아. 생각을 해봐. 중심이 여기 위에 있는데 X축하고 Y축 동시에 접해야 된다니까? 그럼 중심이 애초에 여기 있을 수 있겠니 없겠니?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우리가 고민을 하더라도 몇 사분면? 2사분면, 1사분면, 4사분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면 뭐 중심 한 요 정도 있고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 파란색 원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추론이 가능하잖아. 추론. 그럼 그렇게 추론을 했으면 여러분들 손 그림을 너무 믿지 말고 어떻게? 확실하게 식적으로 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봐. 이거는 지금 가정이 1사분면에 중심이 있을 때지. 누구? 원의 중심. 자, 1사분면에 원의 중심이 있다면 x의 좌표, y의 좌표 어떻고? 절대값 같고 부호도 어떻고? 같고 반지름도 어떻고? 같고. 자,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은 x-얼의 제곱 더하기 y-얼의 제곱은 얼의 제곱인데 얼이 0보다 크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녀석의 중심이 결국 몇 컴마면? 얼이며 이 얼이 이 직선 위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 자, 그럼 직선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됐었는데? 직선은 3x 더하기 y-12는 0이었네. 자, 따라서 얼이 저 직선 위에 있다면 만족하는 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얼을 어디 갔어? 얼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지 뭐.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지. 어떻게 돼? 4얼은 12. 따라서 얼 4.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게다가 양수야 아니야. 양수기다니까 이건 타당하지. 따라서 두 개 있었다라고 문제가 알려줬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1사분면에 있었던 거야. 확실하게. 이해돼요? 자, 다음 뭐 여기 있을지 4사분면에 지금 상황을 만족하는 원이 있었을지 2사분면에 지금 상황을 만족하는 원이 있었을지 여러분들 일단 그림을 봤었을 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4사분면에 있을 것 같다라고 추론하는 건 굉장히 좋아. 그러면 그게 맞다 아니다를 너네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조금 애매한데 뭐 대충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잖아. 아직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4사분면에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원이 있었다 치면 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데? x의 좌표는 양수 맞죠?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이니까 맞습니까? x축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니까 중심의 y의 좌표는 음수 맞니? 그리고 얼의 제곱 얘잖아. 얘가 있었으면 된 거잖아. 여기서도 반지름 얼은 0보다 크다 안 크다? 크다.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얼, 마이너스 얼이 됐었을 거 아니야. 얘가 어디 위에 있대? 직선 위에 있대. 그럼 넣어주면 만족하는 얼을 찾아주면 되지 않나? 자 그럼 넣어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3얼 마이너스 얼 마이너스 12는 0인 거니까 따라서 얼은 6. 자 있네. 있는 거야. 왜? 6이라는 숫자도 나오기도 하고 얘가 0보다 더 크기도 하니까. 이해되니? 내가 강조했지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항상 반지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얘들아 중심이 2, 3년도 지나 안 지나? 지나잖아.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손그림이죠. 손그림이니까 물론 문제에서 여러분 이미 뭐라고 했어? 두 개가 있었다라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6하고 3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죠? 그냥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9라고 답을 내면 돼. 근데 내가 교육생 그때도 이 문제 풀어줄 때 뭐라고 했냐면 2, 3면에도 뭐 있을 수도 있잖아. 너네 그림이 잘못된 거면 어떡해? 아니면 너네들이 절편 12하고 4 이 특징을 잘 안 살리고 이렇게 그렸다라고 쳐봐. 이렇게 잘못 그려서 그러면은 2, 4분면에 매우 있을 것처럼 보일걸? 이해되니? 그러면은 그 2, 4분면에서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게 똑같아요. 보세요. 자 일단 얘네들은 지우고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찾는 것도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봐두세요. 만약에 2, 4분면에서 있었을 수도 있잖아. 상상해봐.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럼 만약에 2, 4분면에서 있었다면은 Y축 기준으로 왼쪽, X축 기준으로 위니까 중심의 좌표는 조금만 빨리 갈까? X의 좌표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였겠지. 따라서 중심이 마이너스 얼. 맞아요? 그리고 Y의 좌표는 X축 기준으로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얼이었겠지. 중심. 그리고 반지름도 얼이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이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 맞니? 자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얼 더하기 얼 마이너스 12는 0이 되면서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얼은 12가 되면서 얼은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계산은 된다고. 계산 가능이야 이게. 계산 가능하다고 해서 이게 타당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왜? 얘는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이런 방정식이 2, 4분면에서는 그런 기하적인 사실 그러니까 원이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없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무리 쉬운 거라도요 이 지금 말씀드렸던 판별법 있죠?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신 것처럼 방정식을 즉 얘기 요는 이거예요. 표준형에 대한 그 방정식을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각을 할 게 중심을 잡을 때 이 그죠? 좌표 얘가 X축 기준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에 따라 Y축 기준으로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얼은 0보다 크다라는 걸 머릿속에 잘 각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1423번 보고 진도 진행할게요. 오늘 뭐 2,000명이라 난리가 아니야 진짜. 자 1423번이고요 1423번 한번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원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인 원과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5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원이 뒤에 있는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앞에 있는 원이 뒤에 있는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게끔 하는 A 값이 어떻게 되느냐. 양수 A 값이. 맞아요? 자, 그럼 얘들아,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 어려울 거 없어. 원이 다른 원을 이등분한다라는 거는 이거예요. 원 하나가 있어. 그때 다른 원이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을 하시려면 이 지름, 뭐 지름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양끝 지름 A하고 B를 다른 친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주면 된다라는 걸 뜻한다. 자, 흰색 원이 노란색 원에 의해서 2등분 되고 있는 상황이 그림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어요?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 딱 봤었을 때 어때요? 평면좌표를 안 그리죠? 왜 안 그릴까? 기하적인 사실이 이미 줬잖아. 제가 보통 평면좌표를 그려서 이렇게 확실히 확인을 할 때를 기억을 해야 된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제가요 평면좌표를 그릴 때가 있고 안 그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문제가 이미 다른 원이 한 원을 2등분했다라는 그 그래프적인 상황을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게끔 하는 뭘 구해달라는 거예요? A를 원하죠. 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원이 현재 지금 x-a의 제곱 더하기 y 잘 보이나 좀 더 크게 써야 할 것 같은데 1의 제곱은 25라고 표현이 됐었고요. 자, 저 흰색 이 흰색 친구는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5라고 주어져 있었네요. 자, 맞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노란색 원이요 흰색 원에 이 양끝 지름을 지나게끔 하는 이 A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얘들아 봐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양끝 지름을 지난다는 게 여긴지 따라서 다르지.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 노란색이 이 흰색을 이등분해서 양끝 지름을 지나게 되잖아? 그때 생기는 이 공통현의 방정식 있죠. 즉 직선의 방정식. 또 이렇게 뭐라고 하지? 가로 중심으로 수직하게 그렸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무조건 뭐 기울기가 정이 안 되는 그런 직선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비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게 그리려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항상 어딜 지나나요? 이 흰색 원의 중심을 항상 지나게 된다. 맞아요? 자, 그럼 얘들아 이 파란색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빼면 되잖아. 원방끼리. 안 그래?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이거를 그냥 일반형으로 전개를 하시고요. 자, 일반형 넘어오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a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저것도 일반형으로 써서 아래다가 쓸게요. 5야? 맞아요? 맞네. 자, 따라서 저거 여기다가 쓸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플러스 1이니까 12고 넘어오면 플러스 5.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주시고 어떻게 해요? 빼는 거예요. 빼면은 제곱항면 날아가잖아. 그게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죠. 따라서 빼주시면 좀 이쁘게 써볼까요? 빼면 2 묶이니까 2로 묶어? 2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1-a x 자, 빼면은 플러스 8y인가요? 8y 자, 빼면은 마이너스 29 더하기 a제곱 자,
여기 보이시는 이거 x하고 y에 대해서 1차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얘가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어딜 지나야 된다? 이 흰색 친구의 중심이니까 여기가 지금 1,3이거든요. 따라서 저다가 1,3 x 대신에 1, y 대신에 3을 넣어주면 항상 만족을 해야 된다. 맞니? 그걸 만족하게끔 하는 a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마무리 해볼까요? 자, 1,3이었던 것 같아요. 1,3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2a 1,3이니까 플러스 24 마이너스 29 더하기 a 제곱은 0이 된다. 이걸 만족하는 양수 a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a에 대해서 2차 형태가 되네요.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둘이 만나면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고 만나면 마이너스 3은 0인 거니까 따라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 돼. 그러므로 a가 3 마이너스 1 두 개 나오고 양수값을 원했으니까 3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됐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제 기억상 유형 19번부터 이어서 나가면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유형 19번부터 20번 그 뒤에 있는 거 마무리를 하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 개념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실전업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 개념 진도부터 마무리를 하고 시간이 괜찮으면 좀 추가를 하고 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자, 봅시다. 유형 19번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 접선의 방정식. 자,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밖에 직선을 표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봐봐 얘들아. 그냥 원 하나가 있어. 그랬을 때 너네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 내부에 어떤 점이 있었다 치자. 그럼 이 점으로부터 이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얘들아 항상이야. 항상 두 개야. 예외 있다 없다? 없어. 알겠니?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구태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원 밖에서 그을 수 있는 게 항상 두 개고 그 두 친구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됩니다. 맞아요. 또 어떤 기하적인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접선이 있으면 중심에서 접점까지 딱 이었을 때 얘가 항상 직각이고 맞아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뭐 A로 그어주면 자 직각삼각형 어때요? 둘이 무슨 합동이야? 직각 그리고 빗변 공유하고 반지름이 같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RHS 합동이 되면서 당연히 여기도 이등분이 되는 성질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접점까지 길이 얘하고 접점까지 길이 얘는 합동 조건 때문에 같게 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알겠니?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 상황은요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원 하나가 주어져. 그러니까 원 하나가 중심하고 반지름 이게 어디에 있다 이렇게 좀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원 외부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전형적으로. 여기가 예컨대 뭐 1,3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네들은 이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야. 따라서 y-3은 mx-1이라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 뭐하고 뭐? 직선과 원의 관계. 즉 접했다라는 건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딱 이렇게만 해주면 돼. 어려울 게 없어.
그걸 만족하는 누구? 이 m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돼요. 자,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그 문제. 그러보면 훨씬 더 와닿을 거야. 자, 1469번 풀고 약간 어려워 보이는 것도 풀겠습니다. 자, 1469번 한번 보세요. 점 3,-1에서 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의 그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해달래요. 자, 한번 보죠. 1469번.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1이란 점이 있었어요. 이게 아까 보신 A점 이런 거겠죠. 그리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자 5라는 원이 있었답니다. 뭐 굳이 평면좌표에 이쁘게 그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미 저 A란 점에서 저 원에 두 개의 접선을 그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대략적인 상황만 알면 돼요. 원 하나가 있었고 원 외부에 점이 있었으면 접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냥 아까랑 똑같잖아 얘들아. 맞니? 따라서 여기 점이요 몇이에요? 3,-1이니까 자 기울기 알아 몰라? 기울기를 알아야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기울기를 어떻게? 미지수로 생각을 하시고 y 플러스 2를 mx-3으로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니네가 만들어줘야 돼. 알겠어? 이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럼 얘는 여길 지나긴 지나는데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얘가 누구? 이 원에 접하신다며. 따라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중심 0,0 반지름 몇? 루트 5. 즉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가 되게끔 하는 누구를? m을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니? 자, 따라서 전개를 좀 변형을 해주면 이 친구 mx-y-3m-1은 0이잖아요. 자, 그럼 0,0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자, 따라서 뭐 이렇게 할게요. m제곱 플러스 1 루트 분의 자 0,0 집어넣으면 빵빵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안에서 음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음수배에서 이쁘게 3m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되겠죠. 얘는 루트 5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넘겨서 제곱. 그러니까 이거 양변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을 곱해서 제곱을 해주면 자 여기다 그대로 쓸게. 9m제곱 더하기 6m 자 플러스 1은 5m 제곱 플러스 5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 방정식이 얘기해주는 게 뭐지? 이 상황을 접하는 상황을 만족하는 기울기 m이 몇 개 있었다? 2개 있었다. 그 2개의 m이 만족하는 방정식이 이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근 2개가 현재 상황을 만족하는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된다. 됐습니까? 따라서 그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원하잖아요. 그냥 근각에서 쓰면 되겠죠.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4m 제곱 플러스 6m 뭐 마이너스 4는 0인 거니까 따라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기울기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6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몇 문제 좀만 더 풀어드릴게요. 자, 1473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잘 풀어야 돼. 지금 실전학은 숙제로 하기 어렵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으니까 무리하게 안 시킬게요. 안 시킬 테니 이거 책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내신 대비할 때 반드시 활용하는 쪽으로 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자. 1473번이 지금 1,a라고 해가지고 약간 까다롭게 나오는데 볼게요. 1473번 보시면 자, 1473번 점 1,a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이 8이 된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상황을 줬어요. 그러니까 점은 어디 있는지 몰라. 하지만 여러분 원이 일반형으로 나왔죠. 즉 원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뭔가 확정적으로 준 상황이에요. 이런 원이 있었는데 1,a라는 점에서 이 원에 그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이 8이 되게끔 하는 a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뭔가 바뀌는 상황이야. 바뀌는 상황인데 이 원, 지금 뭐 원 하나 그려보면 뭐 1,a가 어딘가 있었겠죠? 뭔가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원에 접선 두 개를 그었을 때 이 기울기의 합이 8이 되게끔 하는 a 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아까랑 똑같다. 자, 이거를 하려면 일반형이 좋겠니? 표준형이 좋겠니? 표준형이 당연히 좋겠지. 중심을 알 수 있고 반지름 알 수 있는 거니까. 맞니? 따라서 표준형을 먼저 구해.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이 없던 거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되게 되고 넘어가면 3이 되겠네. 그럼 반지름이 몇이라는 거지 얘들아? 루트 3이었다라는 거네. 그러면 표현을 해줘. 중심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1,2고 자, 접점까지 거리 이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다? 루트 3이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건 뭐예요? 1,a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모르니까 y 마이너스 a는 mx-1이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맞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중심 마이너스 1,2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3과 같으면 접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까 그대로 해주면 돼. 자, 따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얘를 아래다 쓸게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a는 0이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화 시켜주고 점 어디 마이너스 1,2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로 올게요. 자, 어떻게 된다? m제곱 더하기 1 루트 분의 절대값 저 직선에 마이너스 1,2를 넣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플러스 a 아이고 좀 더럽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즉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 친구가 누구? 루트 3과 같게끔 하는 m을 찾는 거다. 맞니? 따라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항이 3개네. 좀 더럽기는 해요. 솔직히. 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넘겨준 다음에 제곱을 하면 자 마이너스 2m이니까 이것도 좀 정리 좀 하자. 요거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배를 할게요. 그냥 마이너스 배를 하면 2m 더하기 2 마이너스 a였겠네요. 자, 넘겨서 제곱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제곱 공식 쓰면 되겠죠. 4m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a의 제곱 곱해서 2배 4니까 8m 곱해서 2배 마이너스 4am 아우 난리 났어요. 곱해서 2배 마이너스 4a 맞아요? 아, 이거 글씨를 크게 써야 되니까 좀 힘드네. 카메라가 좀 더 가까운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하고 얘 넘어가서 곱해서 제곱됐으니까 3m 제곱 플러스 3이 같다. 자, 결국에 여러분들 뭐 식이 널브러져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m에 대해 몇 차? 2차 방정식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두 기울기의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끈과 계수 이용해주면 문제가 풀리겠다라는 각을 보실 줄만 아시면 돼요. 이제부터 그냥 계수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나오는 식이 m제곱, 그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1차식은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m으로 묶어주면은 그냥 써놓죠. 플러스 8 마이너스 4a m. 자, 사실 지금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죠. 어차피 뭐죠? 실근의 합, 이걸 만족하는 실근의 합이 8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난 거지만 그냥 이어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1차식 정리했고요. 3 넘어가면 1이죠. 1이고 플러스 1. 자, a제곱 마이너스 4a니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는 0. 이렇게 m에 대해 2차 형태였네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두 근 m의 합이 몇이나? 8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m1 더하기 m2, 즉 근각계수에 의하여 4a 마이너스 8은 8이다. 따라서 a는 4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239쪽에 있는 접선의 길이, 이것도 여러분 구태여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글쎄 이거 외우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나 싶어요. 도움이 되나 싶고 그냥 구하세요. 구하시면 금방 찾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볼게요. 뭐 OP의 제곱에서 OQ의 제곱, 이거 피타고라스잖아요. 그냥 피타고라스고, 접선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직각이 되잖아요. 직각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냥 접선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딱 그 정도로만 아시고,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애매하긴 한데 외워도 그렇게 나쁘진 않는 것 같고, 안 외워도 돼. 솔직히 안 외워도 되니까. 자, 그러니까 새로운 뭐 개념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그냥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한번 보자. 1474번 볼게요. 점 P가 1,3에서 여기에 그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할 때 선분 PQ의 길이,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게 여러분, 원이 있었고 외부점에서 그었다면 Q가 하나로 나오진 않겠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어땠어요? 원이 있었고 외부점이 있었을 때 접점 두 개 나오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Q가 된다 하더라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해요. 결론은 맞아요? 자, 이 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 점 현재 나와 있습니다. 몇으로? 1,3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원에 대한 정보 알고 있습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고 반지름은 3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네. 자, 따라서 이 길이를 구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중심으로부터 이 원 외부에 있는 점 파란색 길이만 알면 피타고라스에 의해 제곱해서 빼면 루트 뒤집어 쓰면 이 친구 나온다. 맞니? 어렵지 않죠? 자, 따라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이 파란색 길이는 뭐가 돼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4, 4니까 16, 맞죠? 자, 3. 따라서 이 길이를 구하려면은 제곱해서 9를 빼주면 되겠죠. 즉 20 마이너스 9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11 루트가 되겠네요. 피타고라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야. 좀 어려울 법한 문제를 한 문제 더 풀고 넘어갈게요. 자, 1476번 하고요. 아니다, 1476번 뭐 미지수는 많은데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1478번 풀고 마무리 할게요. 원의 방정식. 1478번 보시죠. 글씨는 잘 보이나 싶다. 글씨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1478번 드디어 원 마무리예요. 자, 1478번이 되겠고 뭔가 복잡한 상황이에요.
역시나 제 방식대로 그냥 문제를 접근하고 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 P P가 지금 2, 루트 5래 얘들아. 2, 루트 5. 사실 할 말이 좀 더 많은데 이번에 내신 대비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2, 루트 5에서 이 원의 그 두 접선의 접점을 Q하고 R이라고 한대요. 이때 QR의 길이를 줬네요. QR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그림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이거 한 거 같아요. 원이 있었어요. 원이 있었고 외부점이 있었어. 그래서 접선을 그었다. 그랬을 때 여기 접점을 우리가 뭐 Q하고 R이라고 할 때 결론은 이거야 얘들아. 이 길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물어보고 있어. 이거 좀 어렵거든 여러분.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제 내가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얘들아 이것도 약간 팁이거든? 잘 들어놔 얘들아. 이 유형 20번의 얘기의 요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약간 핵심적인 게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말은 잘 기억을 하면 좀 도움이 돼요. 아까 1474번만 하더라도 얘들아 그 밑변의 길이를 구할 때 이 접점이 있지 얘들아. 요 접점 있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원과 직선 얘기할 때 특히나 접선 얘기할 때 있잖아. 그리고 뭐 아까 그 뭐 2등분하는 원의 둘레 2등분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도 있잖아. 여러분들 그 점 구하는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단 한 번이라도? 없어. 이게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못 구할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번 너네들한테 얘기를 해볼게.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죠. 그리고 원 외부점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죠.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했으면 원하고 직방 연립하면 요 점 나올까 안 나올까 얘들아? 나와요. 이 얘기는 요 점하고 이 노란색 길이를 원하는 거니까 이 점하고 자, 이 점을 방정식적으로 찾으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얘들아.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이 점을 구하는 경우가 진짜 별로 없다.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구하지 마. 구하지 마세요. 이거 약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안 구해. 보통 얘네들 구하려면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직선의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원의 방정식이 2차죠. 둘이 연립을 하면 연립 2차가 되면서 나오긴 나오거든 얘들아. 숫자가 진짜 더럽게 나와. 막 그러니까 숫자가 보통 무리수야. 보통. 그래서 이 접점을 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자꾸 말을 이렇게 애두르냐면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계산하면 구해. 근데 문제 풀이 과정상 그게 필요로 하는 문제가 사실 단 한 문제도 없다. 알겠니? 그게 좀 핵심이야. 그래서 너네가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접점을 구할 테야. 이러면 안 돼. 보통. 알겠니? 자, 따라서 이 문제도 다른 방식이 좀 존재를 해. 근데 이걸 이해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아. 자, 봐봐 얘들아. 이게 지금 어쨌든 원방이 있고 원 내부의 점이 있잖아. 생각은 어려운데 쉬운 방법이 있어. 계산이. 이 노란색 길이를 구하는 게. 여러분 봐봐요. 이 노란색의 길이를 구하는 건 일단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너네가 만약에 아니 이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다 쳐. 만약에 이걸 구했어. 이걸 우리가 극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거야. 딱 기하적인 상황이 원 외부에서 접선 그건데 그 접점을 연결한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구할 수 있어.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만 구할 수 있었다면 원 내부에 중심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다면 요 수직 이등분이 되는 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and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으로 알고 있잖아. 따라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요거 길이 구해서 2배 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던가. 만약에 구한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자, 여러분 선택은 2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점을 구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식이 굉장히 편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거나 이거예요. 자, 뭐냐면요. 봐봐요. 아까 그 접점부에서 얘기를 하는 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이 길이하고 얘들아, 이 길이하고 어때? 같지?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여기 외부에서 그은 얘 있지 얘들아, 요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너네가 원의 방정식. 그런 다음에 이 노란색을 두 원의 방정식의 공통현을 구하는 방정식으로 구해버리는 거지. 즉 둘이 빼버리는 거야. 자, 봐봐요 얘들아. 이게 이 없었던 원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미 이 점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길이 구하는 게 아까도 구해보셨지만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쉽잖아. 지금 중심 나와있지, 반지름 있단 말이야. 그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만 써주면 이 길이 나왔죠. 그럼 이 노란색 중심 주어져 있고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기 어렵지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겁나 쉽다. 이해되니? 자, 이거는 개인톡 많이 받을 테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해. 알겠어? 이거 약간 중요해요. 지금 뭐 물론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신 대비 때 좀 잡으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 자, 따라서 이 문제는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이게 1478번이었죠? P가 2,5였고요. 여기 외부에 있는 점이. 그리고 이 원 같은 경우에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여기다 쓸 때 4라고 나와 있었어. 자, 따라서 요 길이를 먼저 구하는 거야.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5니까 3이네요. 이 빗변의 길이가 3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반지름 몇이었어? 2였어. 따라서 여기 이 길이는 9에서 4를 뺀 거니까 몇? 루트 5가 됐겠네. 자, 그럼 뭐야? 노란색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루트 5의 제곱은 5인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얘들아, 이미 이 방정식 알아 몰라? 알지? 그러면 아래 있는 얘하고 빼버리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잖아. 이해돼? 자,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어렵다라는 거 안다 나도. 자, 4고 5니까 만나서 날아갔을 테니까 4는 0 이렇게 나와 있을 테고 저거 정리해주면 자, 그대로 빼시면 그죠? 자, 예. 물론 저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도 존재를 해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다른 건 너네가 도형의 방정식을 진짜 좀 완벽에 가깝게 이해를 해야만 좀 더 쉬워.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구했죠. 얘로부터 얘가 노란색이에요.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핵심적인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돼요? 자, 마무리 해봅시다. 마이너스 2로 나눠준 다음에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쓴다. 2x 더하기 루트 5y 마이너스 4는 0인 거니까 자, 0,0으로부터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곱 더하면은 9니까 3분의 4 맞아요? 자, 따라서 0,0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길이
3분의 4였고 현질은 2였으니까 여기 현 반땡한 거는 4에서 9분의 16을 빼는 건가요? 4 마이너스 9분의 16이니까 이거 9로 통분하면 뭐야? 9분의 36이니? 그러니까 9분의 20. 따라서 여기 길이 하나가 3분의 2루트 5였다는 거네. 고로 이 전체는 3분의 4루트 5로 답이 나오겠다. 자, 여러분 이거 별표 많이 쳐두시고 이해 안 되시면 차후 피드백 이건 받을게요. P하고 Q 더하면 뭐 7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자, 이것으로써 원해방 정식을 마무리를 할게요. 물론 진짜 실전합도 정말 다뤄야 될 문제가 정말 많은데 지금 약간 진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도형의 방정식 여기 이동,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 여기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